가디언지 기사를 보고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어떤 인간의 또 다른 아마겟돈, 종말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때 집을 통째로 날려버리는 게 가장 확실하대. 10명 이상의 가족이 살해된 것만 315가구요. 그래서 그 표적을 확보해 주는데 인공지능 AI가 이런 식으로 AI 판단에 인간이 순응하도록 진행되는 전쟁은 내가 보다가 이게 처음이거든. 사상자와 민간인이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AI에 의존한 인간 때문에 요즘 들어 여러분의 막힌 속을 뻥 뚫어드리는 게 아니라 더 막히게 하는 매우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필요합니다. 사이다 요정 우인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AI가 그 실제 전쟁에 적용됐을 때 얼마나 무서운 일이 일어나는가를 미 국방부의 그 워게임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드러났다. 그래서 미 국방부하고 중국이 만나가지고 야 이거 AI 이거 사용하다가 니도 죽고 나도 죽어. 어떻게 기계를 견제할 건가에 대해 미중이 협력이 시작됐다. 이 얘기 한 적이 있는데 오늘 내가 이 기사를 보다가 뜨거운 게 꾸역꾸역 올라오는데 실제로 AI가 전쟁에 사용됐어요. 지금요? 지금 2024년도예요? 네. 내가 오늘부터 그거를 설명드리는 이 가디언지 기사를 보고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어떤 인간의 또 다른 아마겟돈, 종말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거 소개를 안 해드릴 수가 없다. 네. 무슨 내용이죠? 자, 우선 1대15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 하마스를 소탕하는 이스라엘의 작전에 가장 흔히 나오는 용어인데 무슨 얘기냐 하면은 민간인 살상 허용 수치인데 하마스 전사 1명을 살해하기 위해서 15명의 민간인을 살해해도 좋다. 이스라엘에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1대15의 법칙이에요. 물론 이스라엘은 공식적으로 부인을 하지만 지금 증거가 속출이 되고 있는데 하마스의 전사들이 있는데 급에 따라 달라지는 게 고위 간부 같으면은 1대100으로 이 허용 범위가 늘어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표적의 가치를 얘기하는 건데 뭐 최고 사령관이다 아니면 뭐 부대장이다 이 정도면은 그 한 명을 살해하기 위해서는 민간인 100명이 죽어도 좋다는 거야. 아니 무슨 이 이스라엘은 왜 윤리도 없고 인간에 대한 생명의 이게 하마스 소탕의 논리인데 논리예요. 어떨 때는 조금 전황이 좀 개선될 때 같으면 이 수치가 내려간대. 그래가지고 여기에 이제 이스라엘의 정보장교 5명이 증언을 한 건데 그 수치가 5까지 내려간 적이 있대. 이제 5명까지는 허용해줘. 이것도 많잖아요, 솔직히. 그러다가 갑자기 작전이 급해지면 압력이 내려온대. 그러면서 더 많은 표적, 더 많은 하마스 전사를 찾아내. 이러면은 그 수치가 쭉쭉 올라가서 하마스 고위 간부는 1대100까지 되고 이걸 평균으로 따져서 1대15의 법칙이다. 그렇구나. 그랬는데 누가 하마스의 전사인가를 알아내서 그 사람을 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표적을 딱 정해가지고 그 한 명만 죽여야지. 아니면 또 모여있을 때 살해하거나 그랬는데 이건 순전히 살해가 목표인 전쟁이 돼버리는데 이 하마스 전사가 군사작전 중이거나 아니면 군사시설로 은신했을 때는 죽이기가 어렵대. 아니 아무래도 은신을 한다든지 또 반격을 할 가능성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데 얘가 가끔 집을 간대. 이때 집을 통째로 날려버리는 게 가장 확실하대. 아 너무 잔인하다. 그러면은 여기서 1대15가 나오는 게 팔레스타인이 대부분 대가족 제도라고. 그런데 지금 한 가족에서 10명 이상의 가족이 살해된 것만 315가구요. 315가구가 10명 이상이 한꺼번에 살해가 됐어요? 그런 집만 지금 315가구가 넘고 전체 사망자는 35,000명이 넘는데 그러는데 사람을 찾아내는 데는 여러 가지 기술이 동원되겠지. 얘가 하마스 전사라는 근거에는 어떤 매개 변수, 우리가 학습을 하는데 몇 가지 특징을 매개 변수로 넣어서 여기에 몇 프로 이상 충족되면 얘는 하마스야. 뭐 예를 들면 뭐 어떤 복장, 연령, 휴대한 어떤 장비, 뭐 여러 가지 또 그 사람의 동선 이런 걸 봤을 때 이거를 얘가 하마스 전사일 가능성이 높다. 이때 인공지능이 등장하는 거야. 네, 이런 매개 변수를 가지고 알고리즘을 구축해서 이 사람은 하마스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그 하마스라는 표적을 인공지능이 분석해서 알려주면
어떤 전투기를 조종하는 조종사가 그 동선을 확보해가지고 거기 가서 폭격을 할 때 이 한 명을 죽이기 위해 허용되는 민간인 숫자가 있는데 그게 아까 얘기했던 5도 되고 15도 되고 100도 중요한 되거나. 인물이면 100도 넘어가는 거야. 100이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알고리즘으로 전쟁을 해왔는데 여기서 그 표적을 확보해 주는데 인공지능 AI가 그걸 이스라엘은 이미 쓰고 있었다는 쓰고 거야? 있었는데 이걸 작년부터 썼는데 그걸 이스라엘에선 라벤더 시스템이라 그래. 왜 이름도 합친 라벤더 시스템. 라벤더야. 그러니까 아니 몰라. 저 또 하나 인공지능 시스템은 또 가스펠이야. 너무 이상해 이름이. 복음이라는 뜻 아니야. 다 종교적인 그 그러네. 성경의 용어는. 이 정보장교들이 이걸 라벤더 시스템을 쓰는데 엄청난 압력이 내려왔대. 위에서요? 더 많은 식별, 더 많은 왜냐 가자 지구에 하마스 전사가 몇 명이냐. 이럴 때 미국과 이스라엘이 계산한 거는 대략 3만 명 정도로 봤대. 이렇게 많은 민간인을 죽이고 해도 여태까지 사망자 수가 3만 5천이라 그러면 아직까지 하마스는 살아있다는 뜻이 돼. 그럴 거 아니에요. 네. 이 3만 5천 명이 사망했는데 그중에 하마스는 실제 10분의 1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은 3천 명밖에 안 돼. 3만 명에서 3천 명 빼면 2만 7천 명 아직도 못 찾았다. 이게 현재 가자지구 상황이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정확하게 하마스를 몇 명을 죽었는지도 파악 못해? 이렇게 어바웃으로 하는 거예요? 어바웃으로 하는 거죠.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리고 이 데이터베이스는 굉장히 부정확한 데이터베이스예요. 근데 얘들은 냉혹하게 그 판별을 하기 때문에 어떤 매개 변수 알고리즘으로 이렇게 계산했는지 인간은 몰라. 단지 매개 변수만 넣었을 뿐이야. 이건 인공지능이 판단하는 거예요. 네. 그럼 인공지능이 드디어 통제하기 시작한 건데 인간이 이스라엘 군이 그 라벤더 시스템에 이 알려주는 정보에 더 많이 순응하도록 지금까지 운영이 돼 왔다. 점점 더 라벤더 시스템을 신뢰하는 쪽으로. 네. 왜 그러냐? 저 사람이 하마스인지 아닌지를 인간이 분석하면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 그렇겠죠. 그리고 진짜 맞느냐 하고 회의감이 따지고 분석하는 놈들마다 다 달라. 그런데 인공지능은 즉시 해주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시간과 노력이 절감이 될 것이고 그럴 수 있죠. 편리하게 되니까 내가 일일이 계산하지 않아도 기계가 다 계산을 해주는데 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점점 더 의존하게 됐다. 근데 이 정확도를 믿을 수 있는 건가? 그건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여기에서 거잖아요. 그거를 결과를 갖다가 평가한 시스템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AI에 계속 의존한다는 거는 얘의 정확도가 제일 중요한 거잖아. 사실은 얘가 하마스가 맞았을 때 그게 지금 제일 중요한 건데 그건 알 바 없고 그냥 AI가 정해주면 그렇지. 거길 때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든 하는 것으로 난 이게 이상하다. 난 정말 충격적인 그 뉴스라고 보는 게 인간의 생명인데 이거. 이게 이런 식으로 AI 판단에 인간이 순응하도록 진행되는 전쟁은 내가 보다가 이게 처음이거든. 아니 미국에서는 이스라엘과 이 하마스의 전쟁에 대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규탄도 있고 막 대학생들도 막 엄청 들고 일어나더만요. 이 미국의 명문 대학생들부터 그렇죠.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약간 중재하는 분위기였잖아요. 미국도 이스라엘한테 근데 그만하라고 말 안 했잖아. 말 안 들어요? 말 안 들어. 뭘 말을 들어.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포위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아니 그래서 이미 그럴 수 국제 없죠. 형사재판소의 수석 검사가 네. 이스라엘의 네타뉴 총리에 대한 체포영장을 국제법제법원에 신청을 했어요. 그럼 빨리 체포해야죠. 근데 체포는 진짜 뭐 나쁜 바이든이 놈이야. 오히려 지지하고 있는데 뭐 그거 되겠어? 다 허울. 그러니까 자 제가 저번에 삼체라는 걸 분석해드리면서 삼체 문명인들은 이미 지구에 왔다. 그 영화에는 400년 후에 오는 걸로 돼 있지만은 벌써 왔다. 그게 바로 인공지능이다. 네. 그런데 실제로 벌써 와서 전쟁을 하고 있었던 거야. 삼체 문명인이 왔단 말이요. 이렇게 위험한 것들은 전 세계적으로 아주 강력한 그로 없어. 규제해가지고 아무런 그 규제 장치가 없어. 우리가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제도와 법이라는 건 경험을 근거로 해서 오랜 시간에 걸쳐가지고 축적된 교훈으로 만들어지는 게 제도와 법인데 네. 이런 경우에는 누가 그런 걸 겪어본 적이 있나 이게 선한 건지 악한 건지 모든 게 불확실하게 되니까 규범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무서운 AI를 이렇게 폭력적이고 잔인한 것을 그러니까 인간을 죽이는데 지금 쓰이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세계적으로 약속을 해서 안 하도록 해야죠. 안 쓰도록. 그러니 그러려면 국제 회의 해야 되고 해야죠. 또 뭐 해야 되고 나라마다 줌으로 나라마다 인공지능 수준 다 다르고 그래도 또 이거 통제 여부도 불확실하고 어느 세월에 가이드라인은 정할 수 있잖아요. 전쟁에 사용하지 않는다. 아니 그러니까 미국이 가이드라인은 만들었어요.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그 가이드라인을 다 지키
지키려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아니 심플하게 하면 되잖아요. 전쟁에 사용하지 않는다. 인간을 죽이는데 저만 심플한 거예요? 간단하게 우리가 핵무기를 전쟁에서 사용하면 안 된다. 얼마나 합의하기 쉬워. 그러나 냉전에서 핵무기가 발명되고 실전에 투하된 1945년에서 지금 80년이 지났는데 그런 규범이 있다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오늘날까지도 안 되는 거야. 국제사회가 서로를 못 믿기 때문에. 그런데 인공지능이라고 그게 하루아침에 뚝딱 될까? 안 되겠죠. 그 무서운 핵무기도 안 되는데? 어떡해요? 그래서 네. 나 이걸 조금 더 자세히 소개해드리면 네. 이스라엘 군의 내부에서 불협화음이 있었다. 오,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한편으로는 정치 권력 네타냐후 총리겠죠. 네. 또 국방장관이 갈란트라는 국방장관이 있어. 얘가 극우 아주 강경주의자야. 근데 한편으로는 야 충분히 공격이 안 됐잖아. 아직까지 하마스가 살아있잖아. 그래 위에서는 내려 찍지. 이걸 일일이 분석해서 하마스를 골라낼 재주는 없지.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가 해결책이 있지. 누구예요? 인공지능 데이터베이스를 쓰면 되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전쟁 중에 이 시스템이 급속도로 발전했다는 거야. 그리고 나서 민간인이 더 죽기 시작했다는 거야. 그리고 이제 주로 이런 민간인 거주하는 주택을 폭격하는 걸 선호하다 보니 사상자가 민간인이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었다는 거야. AI 때문이네. 그러니까 AI에 의존한 인간 때문이에요. AI가 자체는 죄가 없지. 그러나 그 AI를 맹신하고 거기에 의존하면서 전쟁을 하려고 했던 이 역시도 인간의 잘못인데 이스라엘 군의 정보 장교들이 3만 7천 개의 인간 목표물을 목록화했고 이걸 갖다가 매일매일 전투부대에 전달을 했다. 인간이 일일이 이 AI가 판단한 걸 이건 승인 불승인하는 절차가 없었다. 왜냐? 시간과 노력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러면 AI가 그냥 바로 전달. 표적으로. 이렇게 전달. 이 6명의 이스라엘 정보장교가 이걸 폭로를 해가지고 가디언지하고 독점적으로 그 정보를 가디언지에 제공해서 그러니까 단독기사 특종을 줘가지고 내부 고발자가 생긴 내부 거네. 고발자가 소위 말하는 멍텅구리 폭탄이라는 걸 사용했는데 이게 여기서부터 가장 비인간적인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마 멍텅구리 폭탄이 뭔지를 잘 모를 거야. 멍텅구리. 그걸 내가 설명을 해줄게. 이게 왜 끔찍한 건가. 멍청한 폭탄이란 뜻이요. 어머나. 그게 뭐냐 하면은 전투기에서 폭탄이나 미사일을 쏠 때는 두 가지 방식이 있어. 하나는 뭐냐 하면 표적이 저기 있어. 그러면은 저기 거기를 레이저로 유도하면은 그 레이저 광선을 따라간다거나 네. 아니면 그 인식된 좌표를 미사일에 있는 센서가 인식해서 이렇게 찾아가 정밀하게 외과 수술식 폭격이라고 해서 정밀하게 도려내는 타격을 할 수가 있는데 네. 이거는 열나 비싸. 미사일에 그 센서가 들어가고 컴퓨터가 들어가고 반도체가 들어가다 보면 네. 이 미사일 값이 10배 단위로 올라가. 정확도가 2배 높아지면 미사일 가격은 10배가 높아지는 거야. 이게 바로 미사일이나 유도폭탄의 특징이야. 그렇군요. 그런데 멍텅구리라는 건 뭐냐면 비유도 폭탄이란 뜻이야. 저기에 집이 있어. 그러면은 조종사가 그 위로 대충 가가지고 눈으로 어림짐작을 한다든가 해서 대충 떨어뜨리는 거야. 이렇게 하면은 값이 싸. 그러니까 판단은 AI라는 첨단 기계가 하더라도 네. 실제 공격은 제일 싼 폭탄으로. 그러니까 피해가 훨씬 크겠군요. 그렇게 돼서 이제 지금까지 그 거의 구석기 시대로 돌아간 듯한 가자 지구의 그 민간인 주거 지역의 폭격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요. 너무 잔인하다. 이거 무슨 게임도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담은 플러스 972와 로컬 콜이라는 기록물을 통해서 이게 공개가 됐어요. 여기에서 이제 이스라엘은 물론 이거를 우리는 국제법상의 비례 원칙에 따라 전쟁을 수행했을 뿐이다 하면서 네. 일단은 이거를 시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인공지능이 어떻게 사용됐는지 대체적인 윤곽은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러면 어떤 부대가 어떻게 이 알고리즘을 개발했는가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 네. 전쟁 초기에 그 정보부대가 8,200 여기 이스라엘 군대는 주로 이렇게 번호가 많이 부여되는데 8,200부대라는 데가 있더라고. 여기가 부대 아마 이름이에요? 8,200 정보부대로 보여지는데 여기서 라벤더의 알고리즘을 개선하고 검색의 매개 변수를 조정해 나갔다. 이 방식을 보니까 우선 예측을 무작위로 샘플링하고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의 뭐 남성 청년 같은 사람들 저기 사진을 모아가지고 무작위로 일단 봐. 그런데 거기에다 진짜 하마스로 알려진 사람을 몇 개 집어넣어 보는 거야. 그렇게 하면서 교차 확인을 해서 요게 저기 뭐 이 인공지능은 얘가
하마스 같아. 이 인공지능은 아니야, 쟤 같아. 이렇게 인공지능끼리 교차 확인. 교차 확인을 해보고 그렇게 한 결과 라벤더가 90%의 정확도를 달성했다고 결론을 내렸고 그래서 이스라엘군이 표적을 추천하는 도구로 이 라벤더를 채택하기에 이르렀다. 이런 개발 경로를 설명하는데 내가 보기에 이건 믿을 수가 없어요. 왜요? 90%의 정확도를 사진이라든가 외형적 특징을 가지고 어떻게 90%를 맞추냐고. 그럼 어떻게 맞춘 거지? 인공지능만 알아. 우린 몰라. 그건 이거 개발한 놈도 몰라. 이렇게 되다 보니까 두 개의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는데 하마스의 하급 여기에 대한 개인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도 따로 만들어서 이거를 이제 라벤더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어. 건물에 대해서도 건물이요? 요건 하마스가 비밀리에 모이는 장소야. 네. 이 건물 지하에는 뭐가 있을 거야. 이래서 이래서 건물도 요게 하마스 건물이냐 아니냐를 하는 건물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는데 그게 가스펠이라 그래. 자,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이걸 갖다가 해보니까 너무 편해. 그냥 이유는 몰라. 그런데 항상 알려줘. 그때 숫자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어떤 숫자요? 예를 들어서 그 하마스 요원의 잠재적인 표적 숫자가 37,000명인데 그러는데 늘었다 줄었다 늘었다 줄었다. 그러니까 왜 달라지는지 모른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너무 그래서 하마스 요원이 더 광범위하게 정의될 때가 있었고 광범위하다는 건 뭐예요? 경찰관이나 소방관이나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전투 요원은 아니지만은 사실상 정부 요원일 거 아니에요. 어떨 때는 이런 사람을 넣기도 하고 어떤 때는 빼기도 하고 이러니까 대략 이 숫자가 뭐 25,000명에서 3만 명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아니 이런 식이면 진짜 팔레스타인 이분들 진짜 막 다 사라질 때까지 이러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러니까 정확하지도 않고 지금 전쟁 목표가 하마스 완전 괴멸이기 때문에 이걸 다 죽이는 게 실제 전쟁 목표예요. 네타냐후가 그렇게 얘기를 그래도 했어요. 되는 거예요? 안 되지. 당연히 안 되지. 네타냐후 진짜 왜 저래? 우리 인간이 만든 지성과 종교 또 인간에 대한 어떤 기본 자세는 억울한 한 사람을 만들지 않는 것이 10명의 범인을 잡는 것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어느 날 이렇게 인공지능의 사고를 보니까 그런 스투피드 이런 어리석은 사고가 어딨어. 인간은 숫자일 뿐이야. 그러면서 무지막지하게 이렇게 지금 안 죽이면은 나중에 더 큰 화로 돌아와. 이게 더 합리적인 선택이야. 내가 말했지. 삼체 문명인의 사고가 그거였다고. 여성의 Y존의 시간을 되돌려드리는 타이트닝 에센스 여궁. 이미 많은 여성분들에게 인정받고 있는 여궁이 차별화된 3가지 특허 원료로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여성에게 좋은 7가지 자연 유래 성분, 세포 성장, 촉진 재생을 도와주는 5가지 성장인자로 Y존의 탄력, 보습, 진정, 청결, 그리고 성감 향상과 질 건조증까지 개선됩니다. Y존 케어 1위 브랜드입니다. 여궁. 여성분들의 질 건강을 위해서 여궁이 질 유래 유산균을 자신있게 선보입니다. 유럽, 미국 등 세계에서 인정받은 질 유래 특허 유산균 VLAC 함유가 되어 있고 프로바이오틱스 20억이 보장됩니다. 크랜베리 농축분말 65% 이상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맛도 아주 상큼합니다. 질 건강을 위한 최고의 배합으로 식약처 인증 건강기능 식품입니다. 자, 꼼꼼히 따져보세요. 여성에게 좋은 유산균은 따로 있다고 합니다. 기억하세요. 건강한 질을 위해선 여궁의 유산균을 함께 챙겨주세요. 여궁 질유래 유산균 출시 기념 본품 2+1 이벤트와 여궁을 구매하시는 모든 분들께 유산균을 함께 드립니다. 상담 문의는 1588-5570으로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궁이었습니다. 예. 나의 보험 상태를 믿을 수 있는 정직한 보험 전문가가 객관적으로 체크해서 공정한 평가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마이보험 체크를 소개합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35개 손해보험, 생명보험 회사를 취급, 관리,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한 회사만을 추천드리지 않아요. 고객의 상황에 맞지 않게 무조건 보험료가 비싼 보험 상품을 팔아 수입을 챙기려는 게 아니고 고객에게 가장 필요한 합리적인 상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가입 보장은 크고
폭도 넓게, 보험료는 저렴한 최적의 보험 상품을 정직하게 추천해드립니다. 자, 마이보험 체크 같은 경우에는 콜백해서 여러분들이 귀찮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왜 전화 안 했냐고 고객분들께서 먼저 연락을 주시기도 하는데요. 상담을 통한 합리적인 제안은 드리지만 결정은 여러분이 선택하실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무료로 상담 받아보시고 보험 설계 합리적으로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1800-7917이고요. 카카오톡 친구 추가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상담 신청하실 때는 반드시 김종대 TV 보고 신청했다고 꼭 남겨주시고 마이보험 체크 사칭하는 회사가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황색 안에 하트 요 손마크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1800-7917이 대표 번호 맞는지 확인도 부탁드립니다. 맞춤형 보험 상담 마이보험 체크. 여기서 인간적인 것과 기계적인 것의 차이라는 거를 지금 인공지능 수준은 그 정도밖에 안 된다. 그렇네요. 근데 이 기계에 저쪽으로 판단을 맡기면서부터 인류 역사상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새로운 비극이 발생이 된 것이라는 거예요. 전 궁금한 게 이스라엘에 유대인들이 많잖아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믿죠. 믿어요? 네. 그러면 이스라엘 국민들도 팔레스타인의 국민들을 사실 하마스라고 얘기하자면 결국 팔레스타인을 다 먹고 싶은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이렇게 무도하고 잔인하게 죽이는 것에 대해서 침묵해요? 아니, 그렇진 않아요. 지금 많은 이스라엘 시민들이 연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네타냐후 이스라엘. 반대 시위를 하고 있는데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극우 세력에게 포섭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하나님은 전쟁하는 신이에요. 네타냐후는 투표를 통해서 선출된 대통령이에요? 아니, 총리죠. 아, 총리? 투표로? 국민들의 투표로? 아, 그래요? 그런데 의석수가 과반수가 안 됐어. 그래가지고 다수당이 돼야 집권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극우 정당하고 손을 잡은 게 오늘날의 또 화근을 불러. 특히 그 요하네트 갈란트라는 국방장관, 그다음에 스트레버드라 거기 재무장관, 이 시온주의자들, 팔레스타인 말살이 자기의 정치적 목표인 사람들이 내각에 들어와. 그렇게 해서 과반수를 만들었는데 이 사람들을 붙잡지 않으면 과반수가 깨지고 정권을 뺏겨. 그러니까 결국은 그 구미에 맞는 걸 하는 건데, 그래서 이 가디언즈 기사 제목이 이겁니다. The machine did it coldly. 그 기계는 차갑게 해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상황은 제가 여태까지 몇 번의 방송에 걸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기계적 합리성이라는 이런 부분 앞에 인간이 점점 취약해지고 있다는 무서운 경고라는 걸 우리가 귀를 열고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저기 매일 집에 가서 보는 유튜브, SNS, 또 정치에서 사람을 갈라쳐가지고 표를 더 얻는 방법, 정치인이 혐오를 조장하는 방식, 이런 게 다 기계적 합리성을 추종하면서 나온 거고, 인간을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본다는 거, 사람은 숫자에 불과하다는 이런 것이 이제 기계적 세계관에서 나오는 합리성의 개념이라고 봤을 때 우리가 실제 전쟁에서 내가 저번에 가장 우려하는 게, 그래 미국은 윤리를 지켰는데 중국이 안 지키면 어떡할 거냐, 이러다가 AI가 전쟁에 나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이걸 경고했는데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실제 이런 사실이 폭로됐다는 거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게 얼마나 정신 차려야 되는가를 지금 여기서 근데 진짜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유튜브를 통해서 SNS를 통해서 글로벌 뉴스를 우리가 많이 접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그 공감하고 연대하는 힘은 왠지 과거보다 훨씬 줄어든 것 같은 느낌이 강하거든요. 왜 그러는 걸까요? 그거는 또 다른 그 해설이 있는데, 이 AI를 사용한 사람의 심리가 점점 기계에 내가 종속되는 것 같더라, 그러면서 못 빠져나오겠더라, 이런 자기 고백이 있는가 하면, 오픈 AI사에서 챗GPT 4.5가 나왔을 때 내가 이게 만약에 테러리스트나 전쟁에 사용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지구 한쪽에선 그게 진행이 되고 있었던 거고,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부터 이 AI 문제는 제가 앞으로도 여러 번에 걸쳐 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목적에서 수단으로 전락하는가, 이걸 우리가 지금부터 우리 인간의 지성을 모아서 이 기계의 문제를 지금부터 생각해 봐야 된다. 지성인들이 자본의 권력을 이겨서, 왜냐면 인간의 존엄은 자본보다 더 위에 있잖아요. 근데 현실은 지금 아예 아니잖아요. 아예 아니죠. 이거는 우리만 생각할 게 아니라 진짜 전 세계적으로 특히 우리 김종대 의원님 같은 분들을 초대해가지고 미국에서도 한국 대표 김종대, 중국 대표 누구 이렇게 다 나와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약속하고 이걸 안 지켰을 경우에는 진짜 우주로 보내버려. 지금
지금 기후 위기도 그런 시민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해결 안 되고, 핵무기도 있는데 안 되고 있고. 그러니까 인공지능도 갈 길이 먼 건데, 자, 우리는 인공지능 그 자체가 나쁘다고 저는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인간이 그 인공지능을 통제하지 못하면 비극이 온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인간은 기계를 통제할 수 있는가? 이게 마지막 질문이에요. 여태까지 핵무기나 이런 어떤 그 대량 살상 무기는 그래도 인간이 통제한다고 믿었는데. 맞아. 발사 버튼 누르고 판단하고. 네. 얘들이 나오고부터는 어쩌면 우리가 통제 당할지도 모른다. 그럼 이미 그랬네요. 가자지구에서는. 예, 네. 그런 가능성이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제가 다음 시간에 뒷이야기들을 또 다른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암울하지만 진실을 우리가 직시하자. 저 갑자기 애 둘 낳은 거 엄청 후회되거든요. 지금 지난주부터 아니, 다시 뱃속에 집어넣고 싶어요. 아이, 미래가 아주 암흑이네. 아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우리는 그래도 이런 새로운 가보지 않은 새로운 세계라도 많은 어떤 그 인간의 지성이 네. 그거를 이겨왔고 가시밭길처럼 느껴지는데. 원래 인간의 삶은 거칠은 과정입니다. 뭔가 AI 저는 모르겠어요. 점점 더 이런 얘기 들을수록 아날로그로 돌아가고 싶어요. 네, 귀농하고 싶고. 뭐 네. 우리가 그런 바람은 가질 수 있지만 불가능합니다. 네. 종속되지 않고 또 설령 나 혼자 그렇게 돌아가는 거는 불가능하겠죠. 사실은 세상을 바꾸지 못합니다. 오늘 의원님 말씀 들었을 때 가장 와닿았던 건 인간이 AI의 수단이 되면 절대 안 되는 것. 그렇죠. 그것만 기억하면 돼. 그런데 내가 수단이 되면 안 돼. 내가 그것만 판단해야 돼요. 내가 그죠? 판단 약간 힘들어. 시간도 뺏기고. 네. 인간은 편해지고 싶어요. 그 욕망에 AI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침투하지. 침투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네, 여러분 오늘 계속 가슴 답답한 뉴스를 듣긴 했지만 이걸 알고 있어야 우리도 네. 대비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수단으로 전략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진실을 정의를 외치는 거는 불편함을 많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걸 모르면은 외칠 이유도 없는 것이죠. 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내가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어요. 국제사회 일이지만 우리가 외면하지 않고 계속 관심을 갖고 같이 공감하고 목소리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의원님 그렇습니다. 덕분에. 오늘 방송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예. 지금까지 김종대의 빵 빵 뚫리는 TV.